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영령들에게 총리를 퇴임한 것을 보고하려고 왔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느 트위터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아베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야. 그런 씩씩한 얼굴을 보니 역시 꾀병이네. 7년 8개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 도망친 아베이다. 이런 트윗처럼 지금 일본에는 아베는 꾀병이다 라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픈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더욱이 총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것을 감시하면서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심각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베는 숨어서 먹고 마시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꾀병 범죄를 같이 공모하는 아소다로나 스가 요시히데나 이마이 보좌관 등과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서는 아베의 먹고 마시는 것을 감시하는 눈들이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꾀병 기사들과 트윗들을 소개합니다. 아베가 퇴임한 후에 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병이 깊어서 총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나간 아베가 이상하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8월 28일 중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정기 검진에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고 8월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최종 재발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동정심이 일어났고 눈물을 흘리며 아베를 보내줬고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70%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수고했다. 집에서 잘 가려해서 건강을 챙겨라.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병이니 오죽 고생하겠느냐. 안타깝다. 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도 사퇴 이후에 아베가 여전히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수시로 만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본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베가 지난 1차 집권 때에 중도 사퇴를 할 때는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장실로 달려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은 소화가 잘 되지 못하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지난 9월 11일에 외무성 관계자들을 불러서 위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베는 코스 요리를 먹고 와인까지 마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1차 중도 사퇴 때 정도로 많이 아픈 것은 아닌 것 같다. C19 때문에 의욕을 잃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가 요시히데에게 맡기고 그만두고 싶었을 뿐인 것 같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지병을 숨기려고 하는 정치인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꾀병을 부리고 총리직을 때려치우는 사람은 처음 본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베가 여전히 잘 먹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6월달 총리 동정을 분석한 기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지병이 재발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베는 6월 13일부터 7월까지 쉬지도 않고 잘 먹고 마시는 회식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6월 19일에는 도쿄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소다로와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자민당 종조 회장과 저녁 회식을 거하게 했고 20일에는 도쿄 캐피털 호텔에서 비서관들과 회식, 22일에는 팰리스 호텔의 일본 요리점에서 자민당 의원과 회식, 24일에는 도쿄 아카사카의 일본 요리점에서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 등과 또 회식, 29일에도 또 호텔에서 회식의 일정이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사회에서는 아베는 도대체 뭐지?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이렇게 먹고 마셔도 되는 궤양성 대장염도 있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베 꾀병이라는 검색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아베는 6월에 쭉 회식이었다. 꾀병 아베, 거짓말쟁이 아베. 분명 꾀병이다. 질병의 얼굴이 아니다. 이제 일본 정부 특사로 아베 부부가 취미삼아 해외여행을 다닐 것이다. 기가 막힌다. 아베 때문에 재팬라이프에게 사기당한 노인들이 많다. 아베 일당에게 속지 말라고 해도 감쪽 같은 거짓말에 속는 노인네들이 불쌍하다.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의혹이 스가 정권에서 재팬라이프 적발이 되었다. 가토 관방장관과 아소다로의 이름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꾀병으로 그만둔 아베가 아베 스가 내각을 조정하면서 수사가 암초에 빠져 침몰 직전에 있다. 아베는 형무소로 보내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대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공개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결국 꾀병이 분명하다. 괴양은 고기나 와인 금지이다. 그러나 아베는 매일 고기와 와인을 즐겨 먹는다. 아베는 꾀병을 사임했다. 결국 꾀병으로 탈영에 성공한 아베이다. 아베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아베는 숙제를 하지 않고도 다 끝냈다. 라고 태연하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숙제를 하지 않아서 노트 한 권을 더 채워야 하는 숙제는 부모가 했다. 거짓말쟁이 아베. 나는 체중이 20kg 줄어들었고 설사와 하혈을 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이다. 잘 낫지도 않고 괴로운 병인데. 이런 아베 꾀병 트윗들은 트위터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가 어디 가서 마음 편히 회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감옥 가기 전까지는 공범끼리 회식하는 방법뿐이고 감옥에 가서는 혼자 조용히 밥 먹으면 될 판입니다. 이제는 아베가 회식을 하면 바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아베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추진하는 담화를 준비하면서 관저에서 연설문 작성자와 내각 심의관 등과 함께 2시간 동안 회식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아베가 내각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 약속을 한다. 자민당 의원들은 아베와 골프 약속을 했다 라면서 자랑하기도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병이 악화되어 라는 핑계를 대고 머리 아픈 정권을 갖다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트윗은 아베 회식, 아베 꾀병으로 북적거립니다. 아베는 어젯밤에도 풀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마시고 골프 약속까지 했다. 확실히 꾀병이다. 언론들은 아베 지지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기사를 만들지 않고 있다. 아베는 유별나게 회식을 즐겨합니다. 아베는 지난 3월에도 일본 국민들은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자숙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는 35차례의 회식을 소화하는 바쁜 외출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해놓고는 3주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막 나가는 아베는 회식에 집착합니다.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오늘 밤에는 또 어디에서 숨어서 회식할까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설 중인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IBM과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와 이딴 제품 수주에 성공하며 중국 파운드리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완홍신 반도체 제조의 우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생산 및 연구 개발 시설을 세우는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공사는 우한을 반도체 힙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1,825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현재까지 1,123억 위안이 투입됐다. 하지만 1단계에서 중단되면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중국 완시 동시부구 정부는 최근 공개한 관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HSMC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며 언제든 자금이 끊어져 프로젝트가 멈출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HSMC는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이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 제작을 목표로 지난 2017년 우한에 설립됐다. 우한시 중대 프로젝트로 지정된 이 회사에 투자된 자금은 1,280억 위안에 달했다. HSMC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최고 기술자이던 정상일을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HSMC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공정에 사용되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선 노광 장비를 도입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금난 끝에 이 장비도 현지 한 은행에 압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HSMC의 7나노 공정 계획이 애초에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도 아직 14나노를 최신 공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반도체마저도 생산 규모가 작고 수율이 낮아 수율 안정화에 1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IC와 삼성전자의 공정기술도 최소 4년은 뒤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SMIC는 올 3분기에 7나노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EUV 노광장비 도입이 어려워 7나노 이하 양산은 어려울 것이라며 R&D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말 14나노 공정을 도입했지만 불량률이 약 70%에 달해 수율 안정화에 1에서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MIC는 중국 1위 파운드리 회사지만 삼성전자 대비 공정기술은 2세대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설립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HSMC가 7나노 양산을 성공해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후인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시설 투자는 13조 7,403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10조 3,781억 원 대비 32.4% 늘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하했으며 올 2분기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된 5나노, 4나노 2세대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십의 위탁 생산을 맡기로 한 데 이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GPU 생산까지 맡게 되면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추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SMIC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협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들이 SMIC의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판매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화웨이 등 275개 이상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SMIC에 대한 수출길도 봉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패권 다툼은 완제품 공급사 화웨이와 팹리스 기업 하이실리콘을 거쳐 파운드리 기업 SMIC까지 확대되는 중이라며 중국은 기술 격차 축소를 통한 자국 수요 충족이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 기술 없이 첨단 공정 도입은 장시간이